역사를 통해 오늘을 생각한다. 16세기의 조선은 중종조에서부터 선조조에 이르기까지의 100여 년을 말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100여 년이었다. 외척들 간의 난투극과 공신과 척신들 간의 암투, 그로 인한 사화, 쉴 사이 없는 외고의 침략과 임꺽정 같은 도적대의 발효로 점철된 한 세기였다. 급기야는 세기 말에 인난을 맞으면서 16세기라고 하는 한 세기를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한 세기 동안에 우리는 조선조의 우뚝 선 훌륭한 학자이자 정치인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유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퇴계와 율곡, 남명조식과 고봉기대승과 같은 학자들이 16세기 한 시대를 이끌어간다. 율곡은 퇴계에 비해 30여 년, 고봉은 퇴계에 비해 26년여의 차이가 난다. 남명은 퇴계와 동갑이다. 퇴계는 영남좌도에서, 남명은 영남무도에서 자리를 잡았고, 율곡은 기호, 고봉은 호남을 대표하는 유림의 거봉들이다. 이들에 의해 사림의 정치 참여가 본격화되고 조선의 정치는 종전에 비해 한층 더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고봉의 경우부터 보자. 때는 명종시대, 임금이 고봉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고봉은 명종에게 이렇게 역설한다. 먼저 인재등용이다. 이는 제왕의 지와 독의 잣대다. 모든 일을 혼자 한다는 독선을 버려라. 제왕이 아무리 잘해도 무능하고 부패한 신하를 만나면 이를 그르치는 것. 인재등용은 그래서 중요하다. 조정은 일신과 같아 군주는 심신이요 신하는 팔다리다. 팔다리는 심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만 심신은 이목구비워 팔다리의 감지에 따라 문제를 판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 어찌 인재등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임난의 명신서에 유성룡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인재를 보는 시각이나 인재를 고하는 방법이 편협했기 때문.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고봉은 다시 말한다. 두 번째는 언로를 뚫는 것이다. 언로는 사람의 혈관과 같아 막히면 죽는다. 임금의 눈과 귀는 그 언로를 향해 항상 맑게 열려 있어야 한다. 임금의 눈과 귀가 막혀 있을 때에는 사대부들이 목숨 걸고 그것을 뚫어야 한다. 언로가 막히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봉의 이 같은 말은 고봉에 하나지 않고 조선 정치의 전 시대를 관통하는 것이었다. 조정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는 남명을 어느 날 하루는 명종이 불러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물었다. 이때 남명은 책에 다 있는데 무얼 묻느냐는 두로 퉁명스럽게 옛날의 제왕들은 신하들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허심탄회하게 무슨 일이든 의논하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물러났다. 선조와 율곡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거침없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면 현대의 어떤 대통령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솔직담대하고 살벌하기조차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율곡이 선조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가면서 공부 좀 하라고 핀잔을 주자 선조는 귀천타는 듯 무얼 알아야 묻지 않겠는가. 너는 강이나 해라 나는 듣기만 할 것이니. 하고 등을 돌렸다는 기록도 우리는 본다. 어떤 신하가 선조에게 북방 오랑캐를 막아 낼 방책으로 미리미리 장소를 길러야 한다고 말하자 선조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정에 대언자가 많으니 오랑캐가 오거든 대언자를 시켜 막으면 되지 않느냐. 구하면서 당대의 대신들을 비아냥거렸다. 이에 율곡은 대뜸 학자를 향해 큰 소리나 치는 사람쯤. 으로 여기면 되는 거냐고 항의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자칫 칼바람이 일 만큼이나 섬뜩한 대화다. 믿어지지 않는 왕조시대 때의 일이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